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2 단어 명사 5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명사 단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자, 요거 발음이 뭐예요? 나뭇잎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뭇잎. 자, 나무 플러스 잎이에요. 여러분, 나무 플러스 잎. 그래서 나무에 있는 우리 립 있죠? 그것을 나뭇잎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림 못 그리지만, 이렇게 여러분, 나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을 나뭇잎이라고 하고요. 자, 단풍은 또 다른 거 알죠, 여러분? 단풍잎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레드 컬러로 막 이렇게 칠한다거나 여기가 아니면 옐로우 컬러,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한국 계절 중에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 나뭇잎을 단풍잎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낙엽은 또 이번에 있는 낙엽은 무엇을 말하냐면 낙은 떨어지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낙은 여기서 떨어지다란 뜻이어서 떨어진 잎 그것을 낙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엽도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날씨 추워지면 어때요? 낙엽이 많죠? 땅에 떨어진 잎이 많이 있죠. 네, 그것을 낙엽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낭비인데요. 반대말 알려주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약하다, 아끼다와 반대말이고 낭비하다라고 하면은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물을 낭비하다, 돈을 낭비하다, 그쵸? 물을 낭비하다, 돈을 낭비하다, 시간을 낭비하다, 네, 음식을 낭비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휴대폰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한다거나 할 일이 있는데, 그쵸?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일, 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돈을 쓴다거나 음식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지 않았는데 그냥 마구 버린다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낭비하다 또는 낭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말은 절약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노동은 레이버를 말하고요. 일을 말하죠. 일하는 것을 말하죠. 노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노동의 뜻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이제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것을 노동이라는 말을 써요.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뭐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노동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말을 씁니다. 노동자. 자, 노약자는요, 노인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몸이 약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늙거나,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을 노약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면 노약자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노약자석이라고 써 있는 곳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노인이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임신을 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그런 분들, 뭐 다치셨거나 그런 분들을 노약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는 로직을 말하는데요. 사람들 중에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논리적인 사람들은 특히 토론이나 이런 거, 토의 이런 거 잘하겠죠. 디스커션 때. 왜?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냥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이유를,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또 감성적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감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논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쵸? 상황에 따라서는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감성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싶어 하지만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감성적이었어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흥적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여행 갈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여행 가도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약간 즉흥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있죠. 좀 플랜을 좀 짜려고 하고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에 더 많은 퍼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논의하다는 여러분 디베이트, 토론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토론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논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논의할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향에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을 때 그런 큰 문제는 부모님과 반드시 논의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논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농부인데요. 농부는 여러분 farmer, 그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농부.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부라는 말을 쓰죠. 어부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농사와 관련된 그 인더스트리를 농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빠는 농업에 종사하세요. 종사하다는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농부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런 곡식이나 농산물 같은 것들을 또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다라고 하면 그 농사와 관련된 산업, 인더스트리에서 일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농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농사를 짓다라는 말 알죠? 농사를 짓다. 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농부, 파머들이, 농부가 이렇게 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막 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은 그런 수확물, 쌀이나 곡식 이런 것들을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자, 그래서 여기서 챙겨야 되는 단어들은 농부, 그리고 농업, 농산물, 네, 농업에 종사하다, 농사를 짓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부라고 하고, 그 바다와 관련된 인더스트리는 어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업. 자, 뇌는 brain이죠. 그래서 뇌 기능이라고 하면 function이라고 하죠. 뇌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을 하는 기능도 있고, 그쵸? 그래서 뇌 기능이라는 말을 쓰고, 뇌 발달, 그러니까 뇌가 더 좋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을 뇌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많이 쓰죠. 뇌 발달에 좋은 음식. 여러분, 뇌 발달에 좋은 음식 뭐가 있나요? 뭐 생선 같은 거, 고등어, 오메가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또는 호두, 뇌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피넛 같은 거 있죠. 그거 호두 같은 거. 그래서 뇌 발달, 뇌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뇌 발달에 좋은 음식, 뭐 고등어, 호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눈치인데요. 이 말 많이 들어봤을까요?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있다, 눈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말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있어요. 근데 눈치가 빠른 아이는 보통 막내예요. 왜냐면 언니랑
또 뭐 오빠랑 하는 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막 혼난다. 그러면 막내는 잘 아는 거지.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래서 눈치가 빨라. 언니랑 오빠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잘 안 혼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아, 어떤 분위기인지 빨리 캐치해요. 그런 사람들을 눈치가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또 일을 하는데 사장님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좀 조심하겠죠?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 사장님이 화가 날 일만 또 눈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눈치가 빠른 것이 좀 중요하죠. 눈치가 있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좀 잘한다. 그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기에 조금 답답할 때가 있죠. 그쵸? 여러분 눈치 빨라요? 눈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1번은 다짐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짐하다는 마음을 먹다, 뭔가 결심하다 이런 거와 비슷한 뜻이고 뭐뭐 기로 다짐하다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뭐뭐 기로 다짐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행. 다행이다. 야, 진짜 다행이다. 다행인 상황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토픽 6급을 따야 되는데 230점이에요. 야, 다행이다. 그리고 토픽 시험 예를 들어서 뭐 1시까지 가야 되는데 12시 59분에 도착했어. 다행이다. 그쵸?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단속이라는 말은 음주 단속이라는 말을 가르쳐 줄게요. 음주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들 혹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 한 대씩 오면 이렇게 불어보라고 하죠. 그것을 음주를 단속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음주 단속이라고 하면 운전을 할 때 술을 마시고 했는지 안 마시고 했는지 그것을 경찰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음주 단속이라는 말을 써요. 단속이라는 말. 그리고 단속하다라는 말만 봤을 때는 어떤 규칙이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단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속하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은 단점. 단점은 너무 잘 알아서 장점도 당연히 잘 알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단점은 안 좋은 점, 문제점이라고도 쓰죠. 네, 장점은 어떤 긍정적인 면, 그래서 단점, 문제점 또는 어떤 부정적인 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점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담당하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BTS에서 메인 보컬을 맡아서 담당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노래를 너무 잘하지만 우리 정국이죠. 네, 우리 정국이가 지금 군대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걱정이 됩니다. 잘하겠죠? 자, 정국은 뭐예요? 메인 보컬을 담당합니다. 그쵸? 메인 보컬 담당하다. 뭐 막내를 담당하다. 막내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하는 그 사람을 담당자라고 얘기합니다. 담당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비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또 비자를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담당자가 있겠죠. 그래서 비자 담당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는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때. 그래서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란 말도 굉장히 토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잘 체크를 해두고요. 자, 규모는 사이즈라는 뜻이에요. 원래 규모는 사이즈라는 뜻인데 앞에
대라는 말이 붙으면 빅 사이즈란 뜻이고요. 소라는 말이 붙으면 스몰 사이즈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기는 air, 공기를 말하는데요. 대기, pollution이라고 하면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의 원인은 뭔가요, 여러분? 자동차의 뒤에 나오는 이 가스를 말하죠. 이 가스를 뭐라고 해요? 배기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기가스. 그쵸? 자, 대기 오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물과 관련된 오염은 수질 오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질 오염이 있는데 수질 오염의 원인은 공장의 폐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이라고 하면 땅의 오염을 말하는데 토양 오염의 원인은 뭐 비닐봉지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염의 종류도 많이 있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고요. 대량의 양이 많다. 반대로 소량은 양이 적다예요. 자, 아까 규모는 사이즈라고 했고요. 량은 양이죠. 그래서 대량, 많다. 소량은 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마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큰 뭐 코스트코 같은데, 이마트, 뭐 트레이더스 이런 데는 물건을 조금만 팔지 않고 많이 팔아요. 그래서 대량 판매를 하고 우리는 대량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 편의점이나 작은 곳에서는 하나하나 살 수 있죠. 그러면 소량 판매를 하고 소량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게 좋겠어요? 네, 편의점에 가는 게 좋겠고,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식당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큰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트에 가면 되겠죠. 그쵸? 네, 괜찮죠, 여러분? 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대접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접하다, 뭐라고 할까요? VIP로 대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VIP로 대접하다. 여러분, BTS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고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VIP급이죠. 그래서 그 BTS가 다른 나라로 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VIP로 대접하다, 대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또 반대말은 VIP 대접을 받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VIP 대접을 받다. 그래서 대접하다, 대접받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음식을 주는 거, 그것을 또 대접하다라고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또는 과일을 대접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식을 준비해서 준다, 과일을 준비해서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차려서 음식 주는 거, 그것을 대접하다라고 씁니다. 그쵸? 대접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제가 너무 고마워서, 땡땡씨에게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는 뭐 만약에 집에 초대한다고 하면 집에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준다는 뜻이고, 그냥 아니면 맛있는 식당에서 내가 밥을 사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 대책인데요. 대책. 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방법, 그리고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 동사는 여기 보면 세우다는 make, 만들다라는 뜻이고, 마련하다는 뭔가 준비하다, 이런 뜻이죠. 준비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대책을 세우다, 대책을
마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대체는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다. 그래서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파서 못 오면 B라는 사람으로 대체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대체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신하다라는 말 쓰죠.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는 대신하다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카레를 만드는데 돼지고기가 없어서 닭고기로 대체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은 대통령, president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있고 그쵸? 나라마다 또 다르죠 이게. 한국은 대통령이 있고 네, 미국도 대통령이 있고요. 자, 대표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 음식.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이 음식 딱 생각하는 음식이 뭐예요? 네, 뭐 김치 이런 거겠죠? 김치. 그쵸? 또는 여러분 뭐 우리 반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장.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쓸 거면 대표적인 음식 이렇게 쓰거나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명사로 쓸 때는 대표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대형입니다. 대형. 네, 대형은 사이즈예요. 이것도 대형 사이즈, 소형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베이비들 이렇게 쉬하고 똥 싸면 아기들은 화장실을 못 가니까 기저귀 하죠. 기저귀. 기저귀를 하는데 기저귀도 뭐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이렇게 있고 스몰 사이즈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는 대형 기저귀라고 얘기하고 작은 거는 소형 기저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대형, 소형. 아까 배운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 비슷한 뜻인데 사용하는 또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대형 기저귀라고는 얘기하지만 대규모 기저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쓰는 게 대형마트라고 하면 여러분 한국의 대형마트는 뭐 이마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형마트. 근데 이것을 또 대규모 마트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두 개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25개 정도의 단어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25개 별로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단어를 가르쳐 줄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같이 가르쳐 주니까 사실은 25개 이상이에요. 그쵸? 이상이고 지금 벌써 5day니까 지금까지의 단어를 합치면 아마 여러분들 한 150개 정도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점점 쌓이면 금방 1000개 되고 금방 2000개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토픽 단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다른 거 뭐 문법이나 토픽 읽기나 쓰기 공부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선생님은 명사 6day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